안녕하세요. 2학년 1반 학생 여러분. 드디어 나침판쌤의 거꾸로 교실이 시작되네요. 여러분도 기대가 크시죠? 저 역시도 첫 녹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혹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학습 주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과 조선의 건국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 내용부터 살펴봐야 하겠죠? 우선 여러분들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 신진사대부들이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개혁 방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14세기 후반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 말기 한족의 농민 반란군, 즉 홍건적을 이끌었던 주 원장이라는 사람이 난징을 수도로 명을 건국하게 됩니다. 또한 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고려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경상도 안동 지역까지 피난 간 적도 있으니까요. 한편 당시 고려의 지배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은요.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해가고 이들과 결탁한 불교 사업마저 농민수탈에 나서면서 사회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공민왕 때부터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들은요. 바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해를 비판하는 한편 당시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 신흥 무임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죠. 자, 결국 이 신진사대부들과 신흥 무임 세력의 결탁이 결국은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선의 건국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을 몰아내고 새롭게 중국을 차지한 명은 옛 쌍성 총관부 지역에 천령 위를 설치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게 됩니다. 이에 당시 조정의 실권자인 최응은 이러한 명예 조치에 분노하고 오히려 이 기회에 요동을 정벌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최응의 뒤를 이은 넘버 2,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러한 이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의 뜻대로 요동정벌은 단행됐죠. 팔도도통사의 최영, 좌군도통사의 조민수, 우군도통사의 이성계가 임명되어 약 5만의 대군이 요동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록강 유역의 위화도에서 이성계와 조민수는 조정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군을 단행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주력군은 요동정벌군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영은 처형이 되고 우왕은 폐위하게 되면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성계와 결탁한 신진사대부들은 결국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은요,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급진파는요, 정도전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들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역성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들은요, 바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 그 고려 왕조 내에서의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계와 조준,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서 신진관리에게 재분배하는 과전법을 단행을 하게 되고요.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1392년 드디어 고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후 새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는 한편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종묘, 사직, 시전, 관아, 학교 등을 세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칩니다. 자, 주요 학습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그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